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달콤하고 씁쓸하다. 탄생과 죽음이 그렇고 입학과 졸업, 입사와 퇴사, 화려한 데뷔와 조용한 은퇴 등 이러한 이중성을 무시하고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감형극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향수병을 앓는다. 비타 색빌 웨스트. 달콤 씁쓸함은 다른 무엇보다 고통에 대응할 방법을 알려준다. 고통을 인정하고 뮤지션들처럼 고통을 예술로 전환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치유하고 혁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 슬픔과 갈망은 전환시키지 않으면 결국엔 학대, 지배, 방치의 형태로 슬픔과 갈망을 남들에게 전가하고 만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혹은 인간이라면 보통은 상실과 고통을 겪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서로를 돌아볼 수도 있다. 고통을 창의성, 초월,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 당신이 고통을 겪는 지점은 다시 말해 당신이 관심을 갖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것도 행동에 나설 만큼 극진한 관심을 품고 있는 지점이다. 세계의 대다수 종교는 서로 비슷한 교훈을 가르친다. 14세기의 신비주의 저작, 무지의 구름을 지은 익명의 저자는 이렇게 썼다. 일평생이 갈망의 삶이어야 한다. 이런 진실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전설로 남을 만한 멋진 기타 연주, 초인적 수준의 공중제비 묘기 등 아주 훌륭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것이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느껴지는 시간 초월적 순간이다. 우리가 록스타와 올림픽 선수를 우러러보는 이유도 이런 느낌에 있다. 우리에게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마법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픈 마음을 품으면서 그곳이 우리가 귀속감을 갖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달콤 씁쓸함은 달 탐사선의 발사, 최고의 걸작, 사랑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근원이다. 우리가 월광 소나타 같은 곡들을 연주하고 화성으로 보낼 로켓을 만드는 것은 갈망 때문이다. 스스로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든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천국에 닿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창의적, 초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슬픔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신경증적 경향에는 좋은 면들도 있다. 면역 체계에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건강을 잘 챙기는 조심성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더 나아지길 다그치는 자기 비판에 의욕을 자극받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도 한다. 머릿속으로 개념들을 이리저리 뒤집어보며 모든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면이 있어서 학자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 슬픔은 자기 연민도 일으키는 슬기로운 존재. 겸손함을 키울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자기 연민부터 먼저 키워야 한다. 겸손을 원하기 위한 말과는 정반대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혼잣말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너는 이런 일에 서툴러. 왜 그렇게 일 망쳐놓는 거야? 그런데 리비 경영대학의 경영학 교수 후리아 자자이에리 박사가 지적하듯 지나친 자책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경험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일부 자료에서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자책은 목표에 다가가기보다 멀어지게 만들 소지가 있다. 반면 스스로에게 더 온화하게 말할수록 남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게 된다. 그러니 앞으로는 가시돋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해보자.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듯 다정한 태도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자. 말 그대로 귀여운 3살배기 아이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듯 안심의 말을 자신있게 해보자. 이런 행동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이 점을 명심하자. 이것은 스스로를 갓난아이 취급하거나 스스로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남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을 갈망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 현실적인 현대세계의 시민이라면
이런 질문에 맞는 답이 뭔지 알고 있다. 당연히 잃어버린 반쪽은 없다. 소울메이트 같은 것도 없다. 단 한 사람이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 별 노력 없이 욕구가 한 개도 없고 끝도 없이 채워지길 바란다면 결과는 실망뿐이다. 그것은 신경증적이고 미숙한 바람이다. 어른답게 굴며 극복해야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수세기가 지나도록 이와는 다른 관점도 존재해왔다. 영혼의 사랑과 결합하고픈 바람은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이 내재된 욕망이며 이런 갈망은 곧 귀속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갈망의 대상은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성가를 듣거나 빅토리아 폭포를 보거나 기도용 깔개 위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이와 똑같은 갈망이 찾아온다. 갈망 자체는 창의적이고 영적인 상태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포기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결혼 생활도 더 나아질 거라고 주장했다. 잃어버린 반쪽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그만 접어야 한다는 얘기다. 파트너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오히려 자신을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어두운 얘기지만 우리의 전부를 이해해주고 크고 작은 부분에서 우리와 모든 기호가 잘 통하는 파트너는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소울메이트는 없어요. 대보통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파트너감이 주변에 있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은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 당신이 고통을 겪는 그 지점은 당신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관심사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달콤한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씁쓸함을 막고 싶어 한다. 하지만 네바다 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 박사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상실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고통의 마음을 여는 것이 곧 기쁨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의 가치 속에서 당신의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을 고양시켜주고 당신이 깊이 관심 갖는 것에 연결되면 당신이 쉽게 상처받고 상처받아온 지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배신당한 과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쁨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오해받거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힘든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해, 단지 그런 감정을 알아보거나 심호흡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떠한 판단도 없이 수용하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잘 사는 것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중요한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상실의 고통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원칙, 즉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보여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치유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이라고 답하겠다. 상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오빠와 어머니는 과거에서 벗어나려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슬픔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상실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가까이에 붙여놓고 다녀야 한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고통을 건너가는 길이 고통을 통과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대다수는 상처받은 치유자며 적극적 사랑의 행동이 꼭 영웅적이거나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 개를 입양해 아낌없이 관심을 쏟아주는 일로도 괜찮다. 교사나 조산원이나 소방관으로 일하는 방법도 있다. 그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만 해도 된다. 아니면 최근의 나처럼 자해 명상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샤론이 말했다. 그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렇게 좋은 기분이 유대감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단순한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이다. 두려움이 많은 편인가?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해준다. 당신 자신의 실수와 단점에 치중하는 편인가? 그렇다면 초점을 하나의 진실, 나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오늘도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에서 또 다른 진실, 내가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로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부턴 두 번째 진실에게 바른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어떨까? 샤론은 버마에서 처음으로 자의 명상, 메타를 배웠을 때 다음의 문구를 반복하도록 지도받았다고 한다. 부디 나에게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디 나에게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디 나에게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디 나에게 행복의 평안이 깃들기를. 이것은 자신에게 먼저 이런 상태가 일어나길 기원한 다음 기원의 대상을 점점 더 넓혀가는 개념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넓혀가다 마지막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이다. 순서는 자신에게 맞춰 바꿔도 된다. 얼핏 보기엔 달콤함만 있고 씁쓸함은 없는 수행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메타의 핵심에는 삶의 이중성이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빌어주는 이유는 평안함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기원해주는 이유는 사랑과 상실이 언제나 쌍둥이처럼 붙어다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라. 당신에게 병적 측면이 있다고도 여기지 마라. 당신은 인간이다. 인간성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갈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 사실상 사자들이 양들과 같이 누워있는 세상, 굶주림과 홍수가 없는 세상, 우리가 한때 부모를 사랑했던 방식 그대로 주체할 수 없이 넘치도록 남들을 사랑하도록 키워지는 세상, 우리가 영원토록 소중한 아기처럼 사랑받는 세상, 현재 우리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세워져 살아남기 위해 삶을 젖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 싶어 하던 것을 얻었나요? 예, 원하던 그건 무엇이었나요? 나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자부하고 느끼는 겁니다. 레이먼드 카버햇이 최후의 편린 중에서 발췌. 내향인들의 필독서적 콰이어트를 쓴 저자 수정 케인의 또 다른 책 비터 스위트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은 달콤 씁쓸하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즐거운 와중에도 어딘가 슬프고 슬픈 와중에도 또 뭔가 즐거운 일을 할 수는 있는, 그렇다고 그 상실감이나 슬픔이 어디 멀리 가버리거나 그걸 또 잊은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진짜 명확하고 호불호가 강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결단력도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단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면서 눈에 뭔가 많이 보이고 내가 겪는 일이 많아지고 뭔가를 잃어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일들을 겪잖아요. 좋은 일도 무조건 성공이야, 좋다. 이러다가도 그 이면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뭔가 너무 막 들뜨진 않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갈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 이 부분 읽을 때 그쵸? 그러니까 정말 세상 모르고 기뻐하고 푹 빠질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곳을 향해서 다시 가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정 케이는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데요. 저 얼마 전 리뷰했던 4,000주라는 책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날이 대략 4,000주 정도 된대요.
언젠가 죽는데 자꾸 이런 걸 까먹는 것 같아요. 무한히 살 것처럼 행동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결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즐겁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진취적이고 흥미롭고 굉장하면서도 어딘가 한편으로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션 케인이 모든 것은 깨어지고 모든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약간 부드럽고 슬프고 이런 분위기가 가끔 굉장히 그립고 이럴 때가 있는데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달콤 씁쓸한 게 인생이구나. 이 책의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슬플 때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책인데 읽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또 가벼워지기도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케인이 레너드 코언 팬이라서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음악을 들어보고 싶게 글을 썼더라고요. 책에서 추천하는 음악을 듣는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과 상실, 씁쓸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살아가도록 살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 삶이 조금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